사과에는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과 외국 속담에 매일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맛있는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유기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은 체내 독소와 숙변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 좋고,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도록 도와줘 위액 분비 촉진과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상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져 장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 저하와 기타 여러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켜도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혈당 지수는 GI 36으로 낮은 혈당 지수 식품이고, 사과 150g, 약 2분의 1개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GL7로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이 됩니다. 하지만 혈당 부하 지수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어서 많이 먹을 경우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다면 식단에 사과를 포함시키면 좋은데요.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2019년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쌀과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기 전에 사과를 섭취할 경우 혈당 반응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당뇨병 관리에 아주 좋은데요. 이 두 식품 모두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들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줘 당뇨병 혈당 관리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줍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는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특정 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섭취가 폐암의 위험을 감소시켰으며, 하루에 한 번 이상 사과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폐암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간접 흡연과 미세먼지로부터 폐를 보호해줍니다. 그 외에도 결장암,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을 비롯한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높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사과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용성 섬유질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죽상동맥 경화증 및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의 연구에서는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의 발병률이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사과 섭취는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2020년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치매 증상이 시작되는 평균 나이인 70세보다 최대 2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케르세틴이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뉴런을 보호해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럼 사과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과를 그냥 먹으면 되지 무슨 먹는 방법이 있냐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제 먹는지에 따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무엇과 같이 먹는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 밤에 먹으면 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아침에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밤에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섬유질은 잠을 자는 동안 배에 가스를 발생시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산 역시 위의 산도를 높여서 속쓰림을 발생시킬 수 있어 밤에 사과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도 저녁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좋지 못한 분들은 아침에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침 빈속에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의 구연산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가 좋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를 한 후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삶은 계란과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 양배추, 삶은 계란의 조합은 위를 보호하면서 영양가를 챙길 수 있어 아침 식사로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사과와 양배추의 조합은 사과의 섬유질과 양배추의 설프라판 성분이 장을 청소해줘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액 속에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양배추 이외에도 사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귀리 오트밀 및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귀리 오트밀 역시 위 자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사과와 같이 먹으면 좋고 사과의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오트밀의 단순한 맛을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귀리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여러 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 사과도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고구마는 아미아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다량으로 먹으면 장에 이상을 일으켜 가스를 발생시키고 뱃속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사과와 같이 먹으면 펙틴 성분이 정장 작용을 해 이런 현상을 완화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항산화제와 섬유질 등 좋은 영양소는 껍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과육보다 8배, 폴리페놀은 3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를 예방하는 케르세틴, 비만과 근육 노화를 억제하는 우르솔산도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